근데 소위 말해서 동네 약국은 어떨까요? 동네 약국은 큰 의미가 되겠죠. 근데 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AI, 소위 말해서 7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200만 개가 직업, 오히려 사람이 점점 기업이 극단적으로, 예전에는 저희 때는 만약에 변호사를 채용했다면 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원급으로 채용하고 9급으로 막 채용하고, 그 학부모들은 쇼킹. 오늘은 그 직업 3개 중에서도 가장 웃기는 건 사자 직업들이 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진짜 얘기만 들어도 울컥울컥하죠. 4차 산업혁명으로서 직업 세계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직업 세계 중에서도 가장 웃기는 건 사자 직업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를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쇼킹하겠죠? 사자 직업이 다 없어진다? 진짜일까요?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존 혁명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기존 혁명들은 엄밀해서 1차 산업혁명은 저 경상도 때 발음 안 됩니다. 전기가 아니고 전기. 그죠? 수증기로 하는 전기가 1차 산업혁명의 매개체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죠. 전기.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나 컴퓨터입니다. 근데 인터넷이 핵심이다 보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또는 두 가지, 한두 가지. 거의 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AI,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당연히 있고, 빅데이터,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 뭐 3D 프린트도 대부분 들어가고요. 스마트, Io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의 요소가 영향을 주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건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영향들을 주는 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은 직업 세계에도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실제 그게 엄밀히 말해서 직업 세계에 영향을 많이, 왜? 결국은 이 AI, 로봇, 인공지능의 AI니까 이런 컴퓨터 등의 다양한 것들이 작용하면서 4차 산업, 그 직업, 오히려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직업 세계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든다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7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200만 개가 새롭게 생긴다. 그래서 500만 개의 직업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또 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사라질 직업은 예측이 되는데 새로 생겨날 직업이 예측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자 직업이 사라진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사자 직업들이 학부모들이, 특히 어머니 아버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사자 직업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약사라는 직업이 있겠죠. 근데 약사라는 직업은 엄밀히 말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군입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동네 약국은 어떨까요? 동네 약국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요즘에? 처방전을 주면 그대로 제조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 약국은 그럴 거면 병원에서 다 할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럼 대형 약국들이 그걸 다 합할 수도 있겠죠. 그럼 동네 약국들이 없어지면 결국 약사라는 직업 자체가 많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물론 약사, 동네 약국은 줄겠지만 신약 개발은 이쪽에는 가겠지만, 근데 이제 약사라는 직업이 첫 번째 없어질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의학 분업으로 또 신경 쓴 의사라는 부분, 의사. 발음이 안 됩니다. 경상도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근데 엄밀해서 IBM의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은 의사 진단 프로그램인데, 실제 우리 현재 사람의 의사보다는 더 정확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발전이 된다면 더 달라지겠죠. 그리고 수술이라든지 시술 치료 부분에서도 요즘에는 로봇 시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의사라는 직업이 물론 있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약간은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노령화 사회 때문에 굉장히 의사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의사도 나중에는 대체가 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
좋아. 그리고 사자 지금에 또 다른 게 있죠. 변호사. 변호사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조금은 뭐랄까 이게 4차 산업혁명과는 좀 관계없이 이제 사법시험을 없애고 사법고시라고 그러죠. 저희 때는 노스쿨로 바꾸면서 이 원래 정책의 취지가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동네에 있는 복덕방, 공인중개사처럼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진짜 이걸 법률적인 서비스를 못 받아서 억울하게 뭐랄까 손해를 보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변호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죠? 실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고 제가 법대 출신이니까 좀 민감한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수입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기업이 극단적으로 예전에는 저희 때는 만약에 변호사를 채용했다면 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원급으로 채용하고 국업으로 막 채용하고 굳이 뽑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단가가 많이 낮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럼 변호사 직업도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판검사가 남아 있습니다. 판검사가. 근데 이 판검사가 이제 조금 애매한데 이제 예상은 판검사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한 40% 정도의 사라질 확률을 따지면 40%다. 그렇게 오히려 안 사라질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근데 판검사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판례 중심입니다. 근데 판례 중심인데 이 판례가 아직까지는 법원이 전산화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DB화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 DB화가 되면 판검사도 엄밀히 말해서 크게 의미가 없는 지금 이론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결국은 이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사자 직업들이 오히려 종말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생각해 보시나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전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기존 직업들이 도태되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 친구들한테 뭘 시켜야 될지 어떤 진로 교육을 생각할지는 고민 더 해보셔야겠죠. 가장 좋은 거는 맹목적인 4차 직업을 선호하는 거는 이제는 과거 얘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욕심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로에 대한 컨텐츠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 화이팅!